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이제 3월 달이에요. 3월 달인데 또 월이 바뀌어서 또 저는 제가 쓰는 다이어리나 여러 가지 뭐 이 기록용 자료들이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 저는 어떻게 좀 다른 분들처럼 뭔가 이렇게 자료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맞게 제가 성과를 잘 낼 수 있게 거기에 집중을 하는 편이지 다른 거에 집중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 능력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 시간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3 월이 됐잖아요. 이게 월이 바뀌거나 년이 바뀌면은 저는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열어보거든요. 열어봤는데 제가 계속해 와서 발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사실은 예전 자료를 보니까 제 첫 번째 책이 사실은 그 자료들을 근거로 금방 쓴 거거든요. 첫 번째 책의 원고를 다 작성하는 데 딱 2 주가 걸렸었어요. 14일 만에 다 썼는데 그때 하루에 한 2 시간 잤을 거예요. 재밌었거든요, 책 쓰는 게. 거기서 제일 안타까운 내용들이 뭐였냐면 다 후회였어요. '뭐 할 걸. 뭐 할 걸. 그날 입찰을 갈 걸. 그때 그 물건을 계약을 해 버릴 걸. 팔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볼 걸.'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미래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고 제 능력치가 그거밖에 안 되면 그 당시에도 또 돌아가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왜 굳이 꺼냈냐면은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뭐냐면 평화잖아요. 평화는 당연한 거야. 나한텐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 평화가 깨져 봐야 평화로웠던 그날이 그립잖아요. 어떤 거냐면 뭐 이거는 부동산 얘긴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갖다가 경기도의 아파트를 사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뭐 수개월 전만 해도 뭐 몇 년 전엔 더 좋았지만 대출을 받아서 지금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자기 가점 갖다가 청약을 편하게 받을 수 있었고 더 뒤로 돌아가면은 할인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고 더 뒤로 돌아가면은 뭐 최고의 조건으로 집을 살 수도 있었어요. 거의 뭐 돈을 안 들이고서 대출이 90% 까지도 가능했고 그 플러스 알파도 가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높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잖아요.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건 저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지겹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어느 시점부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갔을 때 어떤 케이스일 때 내가 제일 기분이 안 좋을까? 내가 어떨 때 제일 속이 쓰릴까? 이런 거예요. 지금 시간 지나 보니까 감사할 거 되게 많죠. 알고 보니까 한국이 월세가 엄청 쌌었고 전세란 제도가 굉장히 저렴했었고 아파트도 사실은 비싼 게 아니었고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부터 걱정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해 주는 것 자체가 고마운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도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별 생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감사했어야 되고 평화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제 입장에서는 자유시장에 대한 인정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마움 없이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어떤 의심 때문에 못한 것들이 많죠. 여러분 5 년이 지났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서서 정치 얘기 아닙니다. 5 년이 지났는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수정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조그마한 수정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5년 동안 나왔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먼저 한 놈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파괴를 하고 시장을 파괴하기 때문에 먼저 선택하고 먼저 실행한 사람이 먼저 선취득을 하고 뒤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대장동 사건 이후에 대장동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대장동은 두 번은 못 나올 거예요. 근데 아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왔잖아요. LH 투기에 대해서 근절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 처벌 안 받고 있습니다. 돈 다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요. 몇몇 분들은. 앞으로는 재발 방지한다지만 그분들과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은 그런 게 없을까요?
먼저 한 놈이 장땡인 거. 지금 먼저 선택을 해 버린 사람이 나중에 선택하는 사람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밖에 없을까요? 비트코인 어때요? 비트코인.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이 되게 약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고요. 내다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갖다 부자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 밥 먹듯이 했던 얘기 있죠. 미래는 전기차다. 수소차다. 그럼 테슬라. 아니면 미래는 IT 시대다. 카카오톡 누구나 다 쓴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요새 와서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다음에 뭐 주식시장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분야에서 돈을 버신 분들은 많이 나왔죠.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가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세요. 대출도 안 나온다. 너무 비싸다. 이제 때려잡힌다. 이제 대선 끝나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 아니면 거꾸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 의견은 각자 다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5년 동안 내가 느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 아닐까요? 내가 지금 아니면 나중에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지금 해놔야 나중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 경기도에 이만큼 목돈을 적게 모으신 분이 내 집 마련을 먼저 해놓을 수 있는 시기는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건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 여러분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리고 요번에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새는 제가 정규 강의에서 지방시장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성. 미래는 신의 영역인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이 느낀 바가 있지 않으세요? 2015년도, 2014, 15 넘어갈 때 1억 5천에서 2억 갔다가 반포의 멀쩡한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는 기회가 있었고요. 뭐 반포는 그렇다 치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정말 뭐 기름 뉴타운이나 이런 곳들은 한 돈 4천만 원이면은 집을 한 채 사놓을 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 위험하다 그랬었죠. 자, 지금 지방시장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은 망할 일만 남았다. 미친 짓이란 얘기 듣는 거 맞고요. 투기 맞고요. 남들이 보기에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린 망각의 동물인데요. 5년 전에, 6년 전에, 4년 전에 경기도와 서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똑같이 망할 거다, 끝물이다, 투기꾼이다,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똑같이 나왔었어요. 저는 그때 있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시장이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5년 동안 연달아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아쉬워해야지 앞으로의 내가 어떤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회사는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장은 일하고 월급 받으면 끝이에요. 직장에서 기회를 잡고 못 잡고는 저는 없었어요. 정해진 대로 가야 돼요. 부서 옮기라면 옮겨야 되고 승진시켜 준다 그러면 승진되는 거고 휴가도 허가가 떨어져야 다녀오는 거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야생 시장에서는 여긴 야생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이걸 취하냐 못하냐의 그 차이인데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에서 여태까지의 시대 흐름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지난 5년 동안 먼저 한 놈이 장땡이었고 할 때마다 욕을 먹었지만 시장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갔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 그런데도 부동산에 접근을 하고 싶다면 또는 이대로 월급만 모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났다면 여러분 마인드 안에 도대체 뭐가 있으신 건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전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그거에 맞게 저도 행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 미친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지난 1년 동안에 지방시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벌어 갔어요, 이미. 모르셨죠? 왜냐면 뉴스에는 서울과 서울 전세와 경기도 아파트 가격만 나오지만요. 지방의 짜잘한 아파트들 엄청나게 올랐고요. 돈을 많이 불리신 분도 계세요. 물론 그 이후에 부작용으로 돈을 잃는 분도 나오겠지만 모든 자산 시장에서 그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주저하기보다는 뭔가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긴 제가 이런 일반 영상에서 위험하게 하라 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과연 지금은 이번엔 달라서 지금은 할 게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할 게 없을까요? 지금은 기회가 없을까요?
지금은 소액 갔다가 뭔가 자산을 취득해서 재산을 불릴 수 없을까요? 이거는 지난 수년 동안에 계속 있었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 먼저 한 놈이 장땡이 시장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계속 나가서 한번 부대껴 보고 정보를 모아보고 기회를 찾아보는 이유는 제가 느끼는 바, 느낀 바, 제가 여태까지 얻은 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랑 계속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도 좋고 다른 분 영상도 좋고 다른 책도 좋고 다른 거 다 좋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3 월이잖아요 벌써. 이제 봄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봄이 오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남아 있는 건 없을까? 지난 5년 동안에 나는 왜 기회를 놓쳤을까? 왜 놓쳤을까요?' 그때마다 '이번엔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생각하겠지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 자산 시장은 계속 움직여요. 어차피 인간의 욕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필수든 선택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런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달이 온 김에.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